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높임법 세 번째 시간 상대 높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대 높임법은 무엇이냐? 화자가 청자에 대해 누구에 대해서요? 청자, 듣는 사람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배운 두 가지 높임법 있었죠?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은 높임만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높일 수도 있고요. 뭐 할 수도 있다? 낮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대 높임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되느냐? 종결 어미로 실현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결 어미가 뭐냐면 선생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간 플러스 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 어간 다에서 이 마지막에 붙는 걸 제가 어말 어미라고 했죠. 그리고 이 단어를 종결시킨다 그래서 종결 어미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종결 어미는 이 표에서 살펴보시다시피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치 정보만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 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종결 어미 표예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게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의 대한민국 문장의 종류라고요. 이 문장이 높임의 등급에 따라 다양한 종결 어미가 사용된다고요.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격식체, 비격식체로 크게 나눴죠. 격식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격식 있는 상황에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 사용되는 종결 어미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비격식체는요. 격식 필요 없어. 가까운 사이에 사용되는 종결 어미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격식체에는 네 가지의 종결 어미가 사용되고 비격식체는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주의 잘 보세요. 하십시오체, 하오체는 높일 때 사용하는 거고요. 하계체, 헤라체는 낮출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일 때, 낮출 때 모두 다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십시오체는 높임의 등급이 가장 높은 거고요. 하오체는 하십시오체보다 조금 정도성에서 덜하게 높이는 방법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계체는 낮추는 것, 그 다음에 헤라체도 낮추는데 헤라체가 가장 낮추는 것이고 하계체는 헤라체보다 덜 낮추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오체는 두루두루 높인다 이런 용어를 쓰고요. 해체는 두루두루 그냥 낮춰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문장 종류에 따른 종결 어미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제가 가다라는 동사의 가장 기본 형태를 가지고 볼게요. 가다의 어간이 어디예요? 가죠. 이제 이 정도는 저랑 수업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여기에 평서문 하십시오체는 무엇이 붙었는지 보겠습니다. 가다에 뭐가 붙었습니까? 비읍, 니, 다가 붙었죠. 그러면 가다에 비읍미다라는 종결 어미를 붙이면 하십시오체 상대 높임법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하오체는 뭐가 붙었어요? 가다 뒤에 오가 붙었죠. 얘가 붙으면 또 상대 높임법 하오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계체는 뭐가 붙었어요? 내가. 하계체 평서문은 내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상대를 뭐한다? 낮춘다.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헤라체는 니은다가 붙어가지고 낮춘다. 평서문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해오체는 더 쉽습니다. 여우 붙여가지고 두루두루 그냥 높여버리는 거죠. 해체는 그마저도 안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요. 문장 5개 주고 높임의 등급에 따라 나열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이 어떤 어미가 사용되었는지 보고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돼요. 여기 표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요즘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요. 아까 종결 어미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습니까? 격식체와 그 다음에 비격식체로 나누었죠. 이 격식체는 언제 사용하느냐? 공식적 상황에 사용하고 비격식체는요. 비공식적 상황에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자, 보세요. 대화 상황입니다. 묘선이라는 사람과 동근이라는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떠한 높임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하는지 보세요. 야, 제발 수업 시간에 조용히 좀 해! 이래 해버립니다. 이 해는
어떤 높임법이 사용됐습니까? 일단 해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근이 역시 너나 조용히 해 그랬잖아요. 이 둘 다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해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해체는 다른 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비격식체가 되는 거죠. 사실 묘선이 동근이는 뭐냐면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친구예요. 프렌드 친구라고요. 즉 친구 사이에는요. 비격식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한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똑같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가 바뀌었어요. 보겠습니다. 이동근 사원 오늘 회의 자료 준비 끝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선 뭐가 사용됐냐면 헤라체가 사용된 거예요. 헤라체. 그 다음에 동근이가 예 회장님 끝났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딱 봅니다. 비읍니다. 뭡니까? 좀 전에 했죠. 하십시오체 사용된 거죠. 자, 하십시오체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이 두 문체의 종류는 뭡니까? 격식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관계는 뭡니까?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죠. 즉 어떤 상황? 공식적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네 문장을 가지고 뭘 설명하려냐면 동일한 사람이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비격식체로 쓰이던 것이 격식체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거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한다고요. 왜냐?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친구 관계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공식적인 직장의 상하 관계로 변함으로써 비격식체에서 격식체로 변화되었다. 이 정도로 서술해주면 틀릴 부분이 없습니다. 퍼펙트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한 문장을 가지고 또 높임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문제가 요즘에 나옵니다. 뭐냐면 한 문장 속에서 하나의 높임법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여러 가지 높임법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주고 어떤 높임법이 사용되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랑 한번 해보겠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천천히 접근하세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요? 학생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대화 상황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청자죠. 청자와 관련된 높임법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상대 높임법이라고요. 상대 높임법은 무엇으로 실현된다? 종결어미라고요. 여기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가셨습니다. 이거를 까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가, 시, 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비읍니다가 보이죠. 이거 뭐였을까요? 하십시오체 평서형 종결어미라고요. 그러면 종결어미를 사용했으니까 뭐? 상대 높임법 사용되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모시고가 눈에 띄죠. 모시고 뭡니까? 딱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객체, 높임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가지고 누구를 높이냐고요.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라고요. 그러니까 깨가 붙는 부사어냐 을을이 붙는 목적어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바로 여기 뭐 있습니까? 르이 붙는 목적어가 있죠. 이 모시고는 어머니라는 목적어를 높이고 있는 객체 높임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돼 있잖아요. 이 께서의 이름이 뭡니까? 주격조사, 높임의 대상에 붙는 주격조사. 얘는 어떤 높임법에 사용되었어요? 주체 높임법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서술어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일 겁니다. 시라고요. 이 시의 이름이 뭐였어요? 주체 높임 선 어말 엄이라고요.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고요. 이 시 역시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높임법과 각각 그 높임법의 문법 요소가 무엇을 높이고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높임법 할 때 이런 문장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상대 높임법 살펴보았습니다.